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마틴 루터킹의 날로 어제 휴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 토요일 상황을 잠시 짚어볼까 하는데요.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다우존스는 0.78% 올랐습니다. 43,487선에 마쳤고요. 나스닥도 기술주들이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1.51%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1%대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뉴욕 현지에서는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시죠. 유선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실적 시즌이라 실적 발표 일정들이 많은데요. 이를 포함해서 오늘은 어떤 일정에 주목해볼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주요 거시경제 지표들은 일단 발표가 되지 않는 날입니다. 일단 오늘 발표가 되는 거 20년물 채권 입찰이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는 아무래도 오늘은 트럼프의 행정명령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은 가운데 안에서 오늘 여러 가지 어닝들이 발표를 시작하게 되게 됩니다. 일단 중요한 어닝들로는 찰시 쇼합과 3M 그리고 나서 장마감 이후에 발표가 되는 넷플릭스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등이 있다라고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발표와 함께 지금 초미의 관심사죠. 트럼프의 행정명령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밤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취임식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게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관세 관련 이슈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날인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막상 취임식에서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트럼프가 여러 가지 행정명령들을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다행히 보편관세에 대한 도입은 일단 보류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과 기자회견에서 관세 정책을 언급하면서 글로벌 무역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련해서는 25% 관세를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안에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보편 관세 10%에서 20%의 도입을 여전히 고려 중이라고 밝혔으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행정부 내 의견 충돌이 보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일단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는 현재 일부 부분 제외를 주장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여러 가지 거래를 위한 부분으로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스티븐 밀러를 포함한 여러 강경파는 전면적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보니까 행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대에 불과한데 보편 관세 도입 시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부작용이 우려가 된다는 평가에 따라서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입을 할지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현재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가운데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일부터 시작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관세 부과 이유로는 펜타닐 유입, 불법 이민 문제 등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달러는 0.7%가량 상승했고 캐나다 달러와 멕시코 페소는 각각 1.4%가량 하락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 방법은 좀 다른 상황인데요. 캐나다는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현재 관세 보복 리스트를 준비 중인 상황이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받아들이면서 중국산에 대한 수입 감소와 펜타닐에 대한 단속 강화 등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자동차 산업에 대한 업계가 가장 커다랗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과 완성차에 대한 관세로 인해서 신차 가격이 평균 3,000달러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현재 미국의 완성차 제조업체들의 비용 증가와 공급망에 대한 혼란이 우려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겠습니다. 네, 취임식에서 관세 카드를 꺼내지 않은 이유, 나중에 협상 카드로 쓸 수도 있고 또 인플레이션 우려, 물가 상승 우려로 인해서 잠시 아껴뒀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에 파리 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를 동시에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정책의 일환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끝내겠다고 이번에 연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첫 행정명령으로 파리 기후변화협정과 세계보건기구 재탈퇴를 이번에 행정명령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로 바이든 전 행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뒤집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파리 기후협약을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갈취로 규정하면서 재탈퇴를 선언했고요. 중국과 같은 주요 외출국은 제재를 받지 않는 반면에
미국은 산업활동에 심각한 규제를 받아 산업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재탈퇴하게 될지 아무래도 이란과 리비아, 예멘과 함께 파리협정 미가입국 명단에 오르게 되게 되고요. 현재 환경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퇴보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현재 로스앤젤레스 산불과 같은 기후쟁은 빈번한 상황에서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게 됐고요. WHO 탈퇴에 관련된 부분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서 WHO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이 있었다. 독립성도 부족하다라고 비판을 했고 현재 미국이 WHO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면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보다 인구가 훨씬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현재 3분의 1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WHO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WHO의 기여금은 현재 중국이 미국의 약 90% 수준인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로 인해서 WHO 탈퇴가 일어나게 되면 현재 글로벌 보건 협력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미국의 글로벌 보건 리더십이 약화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다자간 협력 기조를 폐지하고 아무래도 국내 산업 보호 및 비용 절감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재추진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석유와 가스 시출을 계속할 거라고 말했는데 관련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비상사태가 선언이 됐습니다. 이번에 연설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및 경제 전략이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 관련된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완화를 목표로 에너지 가격을 낮춰 소비자 물가 안정화를 추진한다는 정책을 전달했는데요.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은 현재 세계 최대 석유 및 가스 보유국으로서 장점을 활용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에너지 수출 확대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제조업 및 AI 기반 산업 강화를 통해 현재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서 제조업과 첨단 기술 산업의 부흥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런 부분들은 현재 여러 시민단체와 법률 자문가들 사이에서 비전쟁 상황으로서 비상사태 선포가 법적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석유와 가스 수출 사업들을 통해서 산업과 에너지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 아래서 현재 트럼프는 미국 산업을 희생시키는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결별하겠다 선언을 하게 됐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에너지 가격을 조율해서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라는 전략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 효과로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산이 늘어나겠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아무래도 단기적인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사실 이런 시추 관련된 부분들 생산 자체가 늘어날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환경에 대한 비용 증가와 국제사회의 기후협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됐습니다. 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기차 의무화 제도를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지난해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13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늘어난 수준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취임식 때 했던 이야기 중 하나는 그린 뉴딜 정책을 폐기하고 이제는 자동차에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면서 현재 전통적인 자동차 시장에 여러 가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나오게 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4분기 기준으로는 현재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급등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4분기 판매량이 15.2%가량 급등하면서 연간 실적을 견인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전년 대비로는 7.3% 증가로 사실상 1, 2, 3분기에 부진이 다시 또 사라지게 되고 4분기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2023년의 판매 증가율 49%와 비교하면 성장세는 둔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여기에 대해서 EV 신차 판매 비중은 현재 8.7%로 지속적인 증가가 나오고 있고 2025년에는 신차 판매 중 EV 비중이 1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테슬라가 여전히 미국 EV 시장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2023년 대비 그러나 판매량이 37,000대가량 감소했다는 평가가 됐고요.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모델 Y, 모델 3, 사이버트럭, 모델 Y와 모델 3가 현재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고 포드 머스탱 마하 2가 3위, 그리고 현대 아이오닉이 4위, 그리고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이 5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판매 증가 요인으로는 현재 충전 소확증으로 EV 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증가를 했고
현재 앞으로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될 수 있다는 소식에 따라서 현재 미리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시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의회의 결의가 필요할 시간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아무래도 EV 정책 변화에 따라서 전기차 확산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2025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내장은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미국장까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